자, 10분의 기적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법인편에서는 먼저 법인 아닌 사단 있는데, 여기서 종중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예가 되죠. 종교단체와 마을 주민의 결합체,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당사자 능력, 등기 능력 총유는 법에 규정이 있죠.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능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교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근데 민법에서 이제 그 소유를 총유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법에 규정이 없네.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유추 적용이야. 뭐 빼고? 등기 빼고, 이 말인 거죠. 등기 빼고. 그리고 총유물의 관리 처분.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뭐가 필요해?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해. 여기서 관리는 뭐도 포함한다고요? 보존행위도 포함한다고. 보이게. 그래서 대표자가 사원총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하면 이거는 그냥 무효가 되기 때문에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120개의 표현들이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요거는 관리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다. 상할 수면 무효다. 그랬었죠. 그게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법리에 따라갔다. 근데 아까 우리 뭐예요? 관리 처분이 아닌 거 외웠었죠. 뭐가 있더라? 외웠네. 승보, 중설, 네, 승인, 그 다음에 보증,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약정 하는 거, 설계 용역 계약 체계라는 것은 이게 그게 아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채무는 총사원의 준총유다. 이 말은 뭐라고요? 고유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됐고, 그 중에 이제 종중 따로 가보시면 종중이 성립하는데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규약이나 종중의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연적으로 성립했어. 그리고 종중의 구성원과 관련해서 성별의 구별 없이, 즉 남녀 모두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면 안 되지. 종중원도 탈퇴할 수 없는 거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 이런 걸 하는 거야 이제. 지금 쟤 미워 죽겠네. 너는 종중의 구성원은 맞지만 뭘 안 주는 거야.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별도로 선임된 종중 대표자만 종중 대표권을 가지고 문장이나 연구 항동자가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여기는 정관이란 이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법인의 정관 보시면 우리 정관 작성하는 게 설립행위죠. 네, 일단 사단법인의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 그게 뭐다? 목명사, 자리, 사존이다. 근데 그 사단법인의 정관은 성질이 자치법규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법규 해석 권고를 해야지 사원의 다수결이나 사원총의 결의라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재단법인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재단법인은 그 중에서 어디까지만? 목명사 자리까지만. 사존은 아닌 거지. 그리고 정관의 보충이 인정될 수 있는데 설립자가 사망했을 때, 근데 이검의 청구에서 법원이 보충을 한다. 목적과 재산은 정했는데 이게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 이런 것들을 사소한 걸 안 정했어. 안 정해놓고 죽었어. 그러면 이검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보충을 한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됐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요거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 거지. 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따로 좀 봐보시는데,
사단법인은 자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되는 경우가 정관에서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을 때, 목적 달성 또는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적당한 때는 사소한 것,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산시킬 수도 있는데 이 정관 변경을 통해서 존속시킬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가는 이거 자체가 정관 변경을 초래하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은 허가가 필요 없어. 이렇게 되죠. 불필요하다.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문제가 있는데, 요게 부동산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48주가 정하는 시기에, 48주가 재단법인 설립 등기가 됐을 때 재단법인 성립하죠. 그런데 제3자에 대해서는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한 거지. 186조로 간다. 근데 지명채권을 출연한 경우, 이 지명채권은 이게 공시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전처분으로 설립할 때 법인 성립시에 귀속된다. 법인 성립시는 언제라고요? 설립 등기가 됐을 때를 말한다고. 법인의 불법행위 가시면 이게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가는데,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뭐로 간다고요? 사용자 책임으로 간다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 대표자가 누가 있다고요? 임특별청산 직대 그랬죠. 이사, 임시, 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그런데 피용자, 임의대리인, 지배인 이런 사람들은 피용자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돼. 네,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기관이면 명칭이나 직위 여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 오너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아까 임특별청산 직대 얘기를 했고, 감사나 사원총회는 아니다. 그리고 지배인, 대리인의 불법행위는 사용자 책임으로 간다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한 행위, 외형설에 따라 판단하는데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된다. 그 외형설 제한, 그게 직무에 관한 직무 행위가 아니란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대표기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 둘의 관계는 부진정연대 채무가 된다는 거죠. 이사와 관련해서 이사는 법인의 필요기관이다.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그랬었죠. 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이거 생각해보세요. 목명사, 자리, 사존. 거기 자리에서 리,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이사의 성명 주소, 대표권을 제한한 그 제한, 이사와 관련한 것은 뭐라고? 등기해야 된다고. 근데 감사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아니다. 같이 써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 우리 법인과 이사 간의 관계는 위임계약 유사라고,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어. 수틀리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임할 수 있다. 근데 정관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정관이 대빵이라고 했다. 정관이 대빵. 그리고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이것도 해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권한대행자에게 사표 처리를 일임했어. 도달했다고 이 효력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권한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사의 대표권 제한, 대표권 제한은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원칙이 뭐래요? 각자 대표가 원칙이죠. 그런데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정관에 의한 제한. 그래서 정관 기재는 효력 요건이죠. 등기는 대항 요건이야. 그래서 등기가 없으면
누구한테도? 악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을 못한다고. 선의 제3자한테는 물론이고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을 못한다고. 그런데 이 등기는 대항 요건인 게 60조죠. 60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수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지. 이건 등기를 못하니까.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비법인 사단에서 다시 비법인 사단에서 대표자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해서 권한을 넘은 행위를 했어. 그럼 뭐가 된다고? 권한을 넘은 편대로 간다고. 그 말이라고. 아셨죠? 모르면 또 다음에 알면 되니까. 몰라도 다음에 알면 된다니까. 꼭 시험 날만 알면 돼. 어쨌거나. 이익상반의 경우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그랬죠. 그때 이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표를 하는 거지. 여기서 특별대리는 대리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표기관이라고. 요거하고 구별한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그때는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그랬죠. 임시이사. 요거 비교해가지고 몇 번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예. 그래서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복인권에 제한. 특정 수권은 되지만 포괄 수권은 안 된다고? 이게 우리 비법인 사단에서도 포괄 수권하면 안 된다고? 네. 사원총회. 총회의 권한, 정관 변경과 임의해산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그 말은 이게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정관 변경과 임의해산은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8 발신주의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의 결의권, 대리인에 의해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원권의 양도 상속을 부인하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여기서 공통된 해산 사유는 존목정 파취가 되죠. 존목정 파취. 그런데 사단법인의 특이한 해산 사유가 있죠.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재단법인에서는 이게 없다고. 그렇죠.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이 된다. 해산 및 청산은 누가 검사 감독한다고요? 법원이 한다고. 그 다음에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죠. 그리고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청산 사무가 종결한 때, 청산 종결 등기 시간이다. 근데 청산이 종결됐을 때 누가 등기하고 신고를 한다고? 청산인이 한다고. 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청산인이 한다고. 네, 여기까지. 물건 봅니다. 물건에서 우리 물건은 유전자 그랬죠. 유치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근데 해달, 별, 바다 같은 것들은 물건이 될 수 없다. 왜?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의 유체 유골은 유체물로서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그리고 이제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분 소유권 인정될 수 있고 용익물권이 가능하고, 또 유동집합물 같은 경우 뭐가 있으면 특정되어 있으면 양도담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물건의 분류에서 기본적으로 융통물과 불융통물로 나누어지는데, 불융통물 속에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이다. 공용물은 4인 소유가 있을 수가 없어. 네, 공공용물은 4인 소유도 있을 수 있다고. 네, 그 말인 거죠. 부동산 가시면 부동산은 일단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그 정착물 중에 토지의 구성 부분이 돼버리는 것들, 토사, 암석, 지하수, 온천수 이런 것들은 그냥 토지의 구성 부분이 돼버렸죠. 그리고 근데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고. 광업권, 주광권의 객체가 된다. 토지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데, 건물의 개수는 사회 통념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한다 라고 한다. 수목은 토지의 일부지만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된 인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되죠. 참고로 등기된 인목은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은 안 된다고. 저당권은 안 된다 그랬다.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또 원칙적으로는 수목의 일부가 되지만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농작물은 무단 경작하더라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가 가지게 되고, 다만 이때는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로 되죠. 주물과 종물. 종물 예들 수도관 건물, 주유기, 전화 교환 설비 이런 것들이 종물이 된다. 수도관 건물, 주유기, 전화 교환 설비. 네, 종물 요건은 상부 독동으로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종물은 주물이 상용에 이바지해야지 되죠. 그리고 주물에 부속되어 있어야 되죠. 장소적 밀접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 주물의 일부 내지 구성 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냥 주물의 일부인 거지. 근데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까지. 그리고 동은 소유자의 동일성. 주물과 종물은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네. 그런데 여기서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이 있는데, 이건 성질이 임의 규정이다라고 했죠. 다른 약정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나 점유에 기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취득시효. 주물을 점유해서 시효 취득했더라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는 한 종물까지 시효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여기서 좀 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데, 그건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죠. 있나요? 네, 있다. 네. 임의 규정이다까지. 그 다음에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조항이 돼. 근데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기본적 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가 되죠. 지분적 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그러면 X지문이 돼버리지. 왜? 지분적 이자 채권은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 채권이 양도됐다고 지분적 이자 채권까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본 채권이 시효 소멸했어. 그러면 지분적 이자 채권도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라고 한다. 예. 원물과 과실. 우리 임금과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죠. 임금은 과실이 아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도 과실이 아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정리해 놓은 거고.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한 산출물인데 소유자가 같죠. 근데 선의의 점유자도 가죠. 근데 목적으로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도 과실취권이 있죠. 대금 완납 전에는. 이 말인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인데 사용이익의 유추적용이 되죠. 임료, 치료, 이자 같은 것들이 그렇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아니다라고 했었다.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라고 이렇게 하죠. 자, 여기까지. 10분 넘었나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다음번에 10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